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최정호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직후이겠죠. 지금쯤 이제 등급 컷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싱숭생숭한 한때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시를 상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수시 상향 전략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상황 관련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신이 조금 낮지만 생기부가 강한 편인데 한 등급 이상 상향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 초반대 학생인데 1등급 초반대 학생이 붙는 종합전형 기준으로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향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지구를 떠난 우주 상향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등급대에서는 사실 한 등급을 올려서 쓴다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뭐 4등급 초반의 학생인데 3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붙는 학교에 조금 쓰고 싶다. 그런 경우는 뒤집을 수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부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수학과인데 나는 다른 과목은 다 안 좋지만 수학 과목이 특별히 내 평균 등급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 전교과 평균은 4등급인데 수학만 평균 2등급이야.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학 관련 학과에 지원해서 써볼 수가 있겠죠. 1등급,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등급에 대한 그 격차 그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사실 등급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등급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는 하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신이나 생기부가 다소 약해도 면접이 강하면 상향 지원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면접에 자신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면접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사실상 우리는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연대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한국예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5학년도 입결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숭실대 입결이 나왔어요. 작년께.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가 의생명 시스템 학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가 13명을 선발을 했었고 50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3배수 1단계에서 선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 39명만 합격을 한 거고 나머지 463명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만 자신 있다고 상향 지원을 하면 1단계에서 이 463명 안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2단계 단계별로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종합입니다. 생기부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상향 지원은 피하는 게 좋겠죠? 저 너무 다 X 두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자연계 했다가 인문계로 바꿨다 이런 경우의 케이스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상향 지원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학교 바이 학교고 전형 바이 전형일 수 있어요. 진로를 굉장히 유난히 까탈스럽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전형으로 얘기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로 나누시잖아요. 융합형, 탐구형. 그런데 탐구형의 진로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융합형은 그렇지 않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유리하려면 아무래도 진로를 좀 덜 보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할 때 피하는 게 좋다.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오히려 인문계였다가 2학년 때 자연계로 틀어가지고 산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간 케이스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1학년 때 경영하고 2학년 때 뭐 생명하고 3학년 때 인공지능을 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 과목 내신만 유독 좋은 경우 해당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 상향 지원이 가능할까요? 특정 과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부분 학생들은 그 과목과 관련된 흥미와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좀 탐구를 더 다른 학생보다는 심화되게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활동과 학생의 그 과목 성적이 매칭이 됐을 때는 종합전형에 특화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좋은 케이스들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된 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내신 등급도 좋았고 학생부도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관련된 학문을 대학에서 깊이 있게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학생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과에 맞춰서 상향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반면에 그 과목의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종합 전형으로 상향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해서 정시를 생각하고 전부 다 상향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납치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고 대학 라인을 정하실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모의고사가 평소에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저께 본 6월 평가원까지 봤을 때 중앙대 이상 가입 성적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면 위로 다 쓰고 모자라면 논술까지 생각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좀 기준으로 보실 때 어쩌다 한번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최고 잘 본 모의고사 성적만 뽑아서 수시 지원 라인을 설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잘 본 모의고사보다는 평균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반드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수능 때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N수생들도 대거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거나 9월 평가원까지 좀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죠. 대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신설된 학과는 상향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뭐 아니면 저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몰릴까봐 조금 피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펑크가 조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인기학과를 쓰려고 생각을 했다면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신설학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동국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가 또 첨단 학부 관련해서 신설학과를 아마 수시 때부터 배정을 하고 선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과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추합이 좀 많이 돌만한 학과인가 이거를 조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뉘앙스의 이름을 가진 다른 학교의 그 학과의 추합률이나 이런 걸 같이 확인해 보시면 비교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수능 최저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전형은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한양대 추천형이라는 종합전형이 새로 생겼고 최저학력 기준도 세계합 7을 요구를 하는 전형으로 신설이 됐는데 기계공학과를 대표적으로 제가 입결을 살펴보니까 2, 4학년도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2.98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천형 입결을 살펴보니까 25학년도에는 2.45등급이에요. 오히려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평균 등급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내신 성적이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교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교과 전형은 이것도 한양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한양대 융합전자공예 입결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 3학년도, 2, 4학년도는 각각 1.22 그리고 1.23 이렇게 입결이 형성이 됐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교과 전형에도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세계합 7이었죠. 그래서 입결을 보니까 평균이 1.46으로 떨어졌어요. 융합전자공학이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양대에서도 인기가 있는 학과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확실하게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줄어든 학과나 전형은 상향 쓰면 안 되겠죠? 성균관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문과학 계열,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여기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인문과학 계열은 72명에서 41명으로 줄었었고 사회과학 계열은 84명에서 50명까지 줄었어요. 비율로 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입결은 어떻게 됐느냐? 인문과학 계열은 3.31에서 3.47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사회과학 계열은 23학년도에 2.57, 24학년도에는 2.81. 오히려 인원이 줄면 내신 컷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그러한 얘기가 다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종합전형 특성상 내신만 반영을 하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은 내신 좋은 학생들을 역전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결과 인원, 경향성과는 매칭을 시킬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입결이 낮았던 학과는 올해도 상향 지원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소위 펑크 났던 학과를 보고
올해 또 펑크가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그 입결을 보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 입결을 보고 상담을 하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심리가 그래요. 작년에 높았던 과는 상대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부담스럽고, 하지만 좀 낮았던 과는 모두 다 조금 만만하게 보고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성균관대 또 예시를 한번 보면 교과 전형에서 이 4학년도, 이 5학년도 뭔가 변화점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원 변화도 크게 없었어요. 특히나 심리학과를 보면 심리학과가 2, 4학년도에 굉장히 많이 펑크가 났습니다. 12명 뽑았었는데 2, 5학년도에 그대로 12명을 뽑았었고요. 2, 4학년도 입결을 보면 70% 컷이 2.63이었습니다. 굉장히 펑크가 났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런데 작년 입결 어떻게 됐냐면 1.77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펑크가 났던 학과들은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가도 우리 교과전형 이렇게 펑크난 과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지원을 하면 말려들면 안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향 지원이 어렵겠죠?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이제 교과 전형들 중에서도 유형이 조금 나눠지거든요. 그냥 내신 성적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과 서류를 요새 같이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류 평가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들은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경희대 학교에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발표를 했어요. 작년 선배들의 입결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데이터를 발표를 해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들고 와 봤는데요. 지역균형 전형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원래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불합격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합격으로 옮긴 케이스들을 발표를 해줬거든요. 계열별로 조금 나눠서 발표를 해줬는데 자유전공 이게 49명이나 돼요. 합격 인원 236명 중에. 그리고 인문계열은 35명, 자연계열은 24명, 의학학도 24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총 634명 선발된 인원 중에 최초 합격자 중에 135명이 원래 불합격이었지만 합격으로 이동이 됐다. 굉장히 파워가 셌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학생부가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그 역량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교과 전형도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지원을 생각한다면 인기학과보다는 비인기학과가 더 적합하겠죠? 상향 지원의 원리는 재추합할 거야 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쵸? 추합을 하는데 나까지 올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쓰는 게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나가줘야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보통은 추합이 많이 나오는 학과는 인기학과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인기학과도 아예 펑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인기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펑크가 좀 덜 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르실 때는 그냥 과감하게 확 지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정원 외 전형, 기회균형 등은 경쟁률이 낮다는데 상향 지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나요? 네. 만약에 뭐 한두 장 정도 내가 이러한 전형으로 써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전형에 쓴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본인이 가진 어떠한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 학생들이 다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추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인원이 너무 작아요. 선발하는 인원이.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꼭 붙겠다라고 생각하는 카드로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상향 카드로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수시를 쓸 때 상향을 조금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상향 말고도 내 수시 카드를 내 등급대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브클래스 수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 상황에 맞고 올해 변화 사항에 대비하기 적합한 수시 6장의 전략을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니브클래스 수시 설명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만 하셔도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의 입결 자료집을 무료로 100%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